나이가 들면 들수록 늘어나는 건강 문제. 그 중에서도 당뇨병과 치매의 위험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한 먹거리와 생활 습관을 잘 지켜서 만성질환을 예방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 치매와 당뇨병의 특효인 식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식품일까요? 이 식품의 놀라운 효능과 효과를 배가시켜서 먹는 방법, 주의할 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최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치매와 당뇨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뿐만 아니라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은 멍한 증상, 뇌안개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이 늘고 있어 전문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게 되면 치매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요즘은 젊은 나이에 당뇨가 발생하면 치매의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집니다. 한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 당뇨 발생 연령과 치매 간 연관성을 추적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60세 이전의 당뇨 전 단계에서 당뇨로 진행되면 치매의 위험이 3배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60에서 69세에 당뇨로 진단받는 경우는 치매 위험이 73%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당뇨가 발생해 치매까지 나타나는 것을 제3형 당뇨병, 당뇨병성 치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뇨병과 치매는 연관이 크다는 것인데요. 뇌는 아주 복잡한 조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발생하면 포도당 공급에 문제가 생겨 치매와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당뇨병성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활발한 두뇌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혈당 조절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당뇨병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견과류 중에 가장 건강하다고 알려진 호두입니다. 이 호두가 왜 치매에 좋은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과 치매에 특히 좋은 먹는 방법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두가 치매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이 건강을 해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이다 보니 그 자리를 탄수화물과 설탕이 채우면서 살이 찌고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을 높여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여러 음식에는 오메가3보다 오메가6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염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만성염증이 돼 당뇨병, 치매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만성염증은 치매를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인자 중 하나입니다. 염증 걱정 없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와 오메가6를 1대1에서 1대4 비율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치매 환자 약 75%가 퇴행성 신경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이 질환은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면서 인지기능 장애, 기억력 악화 등 뇌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치매에 악영향을 줍니다. 좋은 소식은 식단에 호두를 포함시키면 치매의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주립 발달장애 기초연구소에 따르면 호두의 비타민 E 및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높은 항산화제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치매 위험을 감소시켜줍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 추출물은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효과를 감소시켜 세포 사멸의 확률을 낮춰줍니다. 그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호두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호두에는 아부시신산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식물의 생리, 생화학적 과정을 억제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몸에 좋은 효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건강하게 호두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이 아부시신산의 활동을 막는 것이 좋은데요. 호두를 굽거나 물에 불려서 먹으면 아부시신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호두를 굽게 되면 폴리페놀의 양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이 사라지고
치매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이 산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굽기보다는 물에 불려서 먹는 것이 좋은데요. 2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주면 아부시신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두는 열을 가하게 되면 건강한 지방이 산패돼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호두가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좋지 않은데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호두의 하루 섭취량은 반으로 갈라진 호두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 먹기 전이나 잠들기 전에 먹어도 좋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하루 3번 정도로 나눠 드시면 부작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이 먹기 좋은 궁합식품도 있는데요. 첫 번째 궁합식품은 우유입니다. 호두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부족한데 우유와 함께 먹게 되면 이러한 영양소를 보완해줍니다. 호두와 우유를 같이 먹으면 뇌세포에 영향을 줘 불안감과 우울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호두의 마그네슘,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해서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개선시켜줍니다. 하지만 견과류와 우유를 같이 섭취할 때 단점도 있는데요. 두 식품 모두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우유에 유당불내증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우유보다 요거트와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요거트는 우유를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것으로 발효가 되면서 유당을 분해해 유당불내증을 완화해줍니다. 두 번째 궁합식품은 삶은 달걀입니다. 아침 식전 30분에 삶은 달걀 1개와 호두 1개에서 2개를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삶은 달걀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인데요. 달걀의 풍부한 레스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뇌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이 두 식품은 건강한 조합이 될 수 있는데요. 호두는 섬유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고 달걀은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와 균형 잡힌 식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전 30분에 두 식품을 같이 먹으면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인후와 가슴에 압박감이 생기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양의 호두를 드시게 되면 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섬유질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관에 스트레스를 주고 가스 발생, 설사, 복부 팽만감, 복통 등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두를 먹을 때는 하루 섭취량인 28g을 지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만큼 칼로리가 높습니다.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섭취량 이상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